안녕하세요. 써니지 오디오 채널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 내면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말이 있죠. 만약 세상이 위험하고 괴로운 곳처럼 보인다면 우리 마음에도 위험과 괴로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별 후 모든 노래가 슬프게 들리는 것도 같은 이치일 테죠. 우리가 이 이치를 제대로 깨치면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지 알아차림으로써 우리 내면 상태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 읽어볼게요. 사는 것도 두렵고 죽는 것도 두려운 당신에게 진세이. 출판사는 행복 우물입니다. 타인의 비판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당신이 그 말에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칭찬을 받으면 기뻐하고 비난을 받으면 화가 나는 걸까요? 엄밀히 따지면 상대방은 그냥 말을 했을 뿐이고 그것 자체는 우리에게 어떤 물리적인 이익이나 손해도 주지 않는데 어째서 그 소리의 파동에 기뻤다, 화가 났다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당신이 그 소리의 파동에 이야기를 입히고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오늘따라 얼굴이 좋아 보여요 라는 말을 했다면 그 말을 듣고 당신은 내가 살이 쪘다는 말인가? 로 생각해 기분 나빠할 수도 있고 오히려 말라서 고민이던 사람은 기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똑같은 말도 사람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과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그럼 그 누가 봐도 비난의 말일 경우에는 어떨까요? 누가 당신은 뚱뚱하고 못생겼어 라고 말을 한다면 그 순간 당신에게 일어나는 반응은 아마 두 가지 중 하나일 것입니다. 자신이 날씬하고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당신은 이 말을 상대방의 농담으로 여겨 아무렇지도 않게 웃어 넘기거나 자신이 정말로 뚱뚱하고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당신은 그 말에 상처 입고 분노하고 화를 낼 것입니다. 아마 거기서 더 나아가 상대방에게서도 그것에 대등한 흠집을 찾아내고 그와 관련된 이런저런 시나리오를 머릿속에서 그려내며 드라마를 찍어낼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자신을 방어하고 지키고자 하는 에고가 하는 일인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진실이나 객관성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전부 유치하고 허망한 짓에 불과합니다. 에고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방어적 성향을 지닙니다. 모든 것을 나와 나 아닌 것으로 나누어 자신이 조금이라도 공격받는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전투태세를 갖추어 모종의 적을 만들어내 싸우기 일쑤입니다. 우스운 것은 이것들이 전부 실체가 없는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신이 만들어낸 이야기 속에서 혼자서 원맨쇼를 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타인의 말을 붙잡고 집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한 말에 대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때는 그 말이 살아서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내가 동의하거나 허락하지 않은 것은 그 어떠한 것도 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고통을 받는 원인은 그 사람이 나에게 한 말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을 믿고 있는 자기 생각임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감정의 원인이 자기 생각이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싫어서 타인과 상황 탓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을 연약하고 무력한 희생자로 만들어버립니다. 타인의 말에 기뻤다, 화가 났다 하는 것은 순전히 그것을 붙잡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의미를 부여하는 자신의 책임이지 타인의 책임이 아닌 것입니다. 무엇이든 남 탓으로 돌리고 싶어하는 에고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고 억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100% 자기 책임입니다. 그 어떤 것도 상황 탓, 타인 탓을 할 것이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무엇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다면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 고통의 원인이 과연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그것을 붙잡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나의 집착 때문인지 최대한 자신에게 떨어져서 바라보세요.
나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온전히 나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눈에는 오직 나만 보일 뿐. 세상과 타인은 정확히 내 안의 반영이므로 내가 커진 만큼 세상도 커지고 내가 깨어난 만큼 타인도 깨어난 존재로 비칠 것입니다. 내가 보는 세상이 좁고 답답하고 어둡다면 그건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의 문제이고, 내 앞에 타인이 어리석음에 빠져 헤매는 것처럼 보인다면 내 존재 상태가 딱 그 정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니 내 눈에는 오직 나만 보일 뿐입니다. 내 밖의 세상을 탓할 것이 하나 없고 내 앞의 타인을 비난할 것이 하나 없는 이유입니다. 내가 깨어나면 내 세상의 모든 일들이 깨어납니다.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당신 삶의 붓다입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사람, 누구나 한 명쯤은 있죠. 그 사람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누가 떠오르나요? 그 사람의 무엇이 그토록 당신을 견딜 수 없게 만드나요? 우리는 타인에 대해 일어나는 감정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알아차리는 대신에 그 불편한 감정과 타인을 하나로 묶어서 나에게서 분리해 멀리 떼어놓고 싶어 합니다. 마치 나와는 별개인 양 이 감정에 대한 원인은 그에게 있으며 그 사람만 내 사람에서 없어진다면 나는 다시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거 아세요? 당신이 꼬집고 싶고 비난하고 싶고 밀쳐내고 싶은 타인의 모습은 당신을 정확히 비추는 거울입니다. 삶에서 없어져 버렸으면 하는 그 사람이 사라진다 해도 그가 투사해낸 당신의 모습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다른 거울로 당신을 비추어 낼 것입니다. 그때는 더 날카로운 강도로 적나라하게 당신을 보여줍니다. 별로 동의가 안 되나요? 나는 저 인간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싶나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이에 대해 저런 사람이구나 판단을 내리는 순간 그 사람의 모습은 언제나 내 것이 됩니다. 타인을 향한 판단 분별과 그로 인해 일어나는 감정은 결국은 모두 내 안의 마음작용이고 자기 수준을 정확히 비추는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타인을 탓하거나 비난하는 대신에 오직 내 안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타인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인식하는 순간 자기 안에 있는 생각의 재료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 안에 없는 것은 결코 인식할 수 없으므로 내 삶의 모든 타인은 전부 다 내 생각이 지어낸 모습일 뿐입니다.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지든 간에 내 삶에 등장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이미 그 사람은 나를 위한 천사임이 분명합니다. 그로 인해서 마주하고 싶지 않은 내 안의 감정을 직면할 수 있으며 타인의 것이지 절대 나는 아니라고 부정하며 저 구석으로 처박아 놓은 내 모습을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정말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무조건 밀쳐내고 피하려 도망가지 말고 그대로 인정하고 허용해 보세요. 그가 내 삶에 나타난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타인은 내 모습의 조각들. 늘 자신과 함께 일어나고 씻고 밥 먹고 움직이면서도 정작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기는 힘든 법입니다. 나라고 알고 있는 이미지에 스스로 갇혀서 그 모습만을 전부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가족은 내가 저 구석으로 처박아 놓은 나의 모습을 정확히 비추어주는 거울입니다. 타인의 것이지 절대 나는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은 내 모습을 마주하고 인정할 때까지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보기 싫다고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더 단단한 껍질을 지녀 날 숨조이게 만들기 전에 결국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유연해지세요.
저항하고 방어하는 대신에 한번 웃어주고 수용하고 그대로 놓아주세요. 타인의 행동이나 말꼬리를 붙잡지 말고 그대로 나를 통과해 지나가도록 허용하세요. 그렇게 내 안에 갇힌 나의 모습들을 하나씩 풀어주면 그 어떤 것도 내게 와서 부딪히지 않게 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했다고 생각할 때쯤이면 어김없이 감정을 요동치게 만드는 일들이 생겨요.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가 그래? 그럼 한번 테스트 해볼까? 하면서 시험 문제를 내는 듯합니다. 그러면 이번 시험은 잘 풀어야지 하고 요동치는 감정 속에서 지난날 배웠던 온갖 지식들을 끄집어내지만 한번 요동치기 시작한 감정은 쉽게 잠잠해지지 않더라고요. 이미 시험이다 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공부가 덜 됐다는 증거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반복을 이해하기 위해 나름의 정리를 해보았어요. 먼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다. 누가 나에게 욕을 하든 사고가 나든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죠. 그러면 이 현상이 나의 눈과 귀와 기억을 거쳐 내 머릿속에서 해석됩니다. 내가 그동안 배웠던 것, 경험했던 것들의 필터를 거쳐서 나만의 해석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시각적으로 본다는 것 자체는 객관적일 수 있어도 본 것을 말과 생각으로 표현되는 순간 주관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더라고요. 주관적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을 그저 표출하는 것뿐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저를 알아차려 보면 자꾸 상태를 변화시키려 합니다. 뭔가를 봤고 본 것을 해석했고 그 해석이 나의 상태를 변화시켰단 말이죠. 욕을 들었고 그 욕을 공격으로 해석했고 그 해석이 화남이라는 상태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화남은 나쁜 거야 라는 생각과 믿음이 이 화남 상태에서 화 안 난 상태로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물론 화가 안 났다면 좋겠지만 일단 화가 났는데 안 난 상태로 바꾸려는 그 시도가 뭔가 부자연스럽고 인위적이고 에너지를 많이 쏟는 작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알아차리게 되면 제 자신에게 이야기합니다. 화내도 되고 슬퍼해도 되고 외로워해도 되고 아파해도 돼. 화내는 나를 지켜보고 있고 슬퍼하는 나를 늘 지켜보고 있는, 알아차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해석하고 느끼고 표현하는 있는 그대로 언제나 함께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돼. 이렇게 화내는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알아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누군가 나에게 화를 내더라도 크게 감정이 요동치지 않더라고요.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화내는 나의 모습을 받아들이면 세상에 나타나는 화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화에 저항하느라 괴로운 경험이 줄어듭니다. 화에 의한 휘둘림이 줄어듭니다. 억지로 화를 안 내려고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화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그동안 싫다고 생각했던 세상의 일부 모습들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주관이라는 옳고 그름에 고정된 필터 일부가 해체되고 새로운 주관이 그 자리를 대체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죠. 나를 사랑하면 세상도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나를 미워하면 세상도 정말 미워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커피 향이 번지는 아침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아 이 풍경은 내 마음이 그린 그림. 어제 들었던 그 뾰족한 말 왜 이리 마음이 쓰일까. 그 말이 닿은 자리에 내가 숨겨둔 얼룩이 있었네. 애써 지우려 커튼을 치고 아닌 척 고개를 돌렸지. 나 아닌 다른 풍경 탓하며 방 안에 혼자 갇혀 있었네.
세상은 내 마음의 창문 맑은 날엔 세상도 맑고 흐린 날엔 풍경도 흐려져 결국엔 다 나로부터의 일 참 밉다 생각했던 그 사람 가만 보니 창문에 비친 내가 애써 외면했던 또 다른 나의 모습이었어 힘들게 하던 그 사람은 꼭 내 창문을 톡톡 두드려 여기 얼룩이 묻었어 알려주려고 왔었나 봐 그가 떠나도 소용없겠지 다른 누군가 또 찾아와 내 안에 그 모습을 비춰줄 테니 그 사람 탓이라 원망하고 또다시 커튼을 치려 했지 하지만 결국엔 알게 돼 도망쳐도 비치는 나란 걸 세상은 내 마음의 창문 맑은 날엔 세상도 맑고 흐린 날엔 풍경도 흐려져 결국엔 다 나로부터의 일 참 밉다 생각했던 그 사람 가만 보니 창문에 비친 내가 애써 외면했던 또 다른 나의 모습이었어 김이 서리고 빗물 흘러도 억지로 닦으려 애쓰지마 흐릿함 그대로 안아줄 때 비로소 모든 게 날 통과해 오늘 아침 창문을 닦아 어제보다 세상이 맑아 고요하게 빛나는 풍경 내 마음의 창문 너머로 새로운 하루가 보여